저는 올해 88세가 된 뇌과 전문의 김한의입니다. 6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만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은 똑같더군요. 하지만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느낍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을 열심히 따라 하는데도 왜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의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들과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100세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무리도 아니지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선생님께 밥 먹고 바로 이 닦아라 라고 수없이 들어왔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 가르침을 평생 지켜왔는데 갑자기 틀렸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만도 합니다. 제 말씀에서 오랫동안 믿어온 상식이 흔들릴 때 느끼는 사람들의 혼란을 깊이 이해한다는 마음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삼삼섭칙이라고 해서 식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양치질을 하라고 배워왔지만 이는 우리 치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선의로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때로는 좋은 의도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법이죠. 식사를 마친 직후 우리 입안은 산성 상태가 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산과 당분 때문에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양치질을 하면 물리적인 힘이 더해져 에나멜이 다시 굳기 전에 벗겨질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급하면 이를 그르친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특히 커피, 와인, 감귤류 과일과 같은 산성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은 후에는 물로 입을 가볍게 헹구고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린 다음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달달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다릅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충치를 유발하니 이때는 식후 바로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곤 합니다. 치아 건강도 결국 뇌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씹어야 뇌에 충분한 자극이 가고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식후 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늦은 저녁을 먹고 나면 피곤한 몸을 씻어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으니 저녁 시간이 유일한 자신만의 시간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고단한 일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제 목소리에 묻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고단함을 달래려는 마음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때문에 저녁을 먹고 바로 씻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를 돕기 위해 혈액이 위 주위로 모입니다. 목욕을 하면 체온이 변하고 원래의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위 주위로 모인 혈액이 피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느려집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저녁을 먹고 나서 마당에서 별을 보며 잠시 쉬었다가 씻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식후 1시간 이내에는 입욕이나 사우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신 혈관이 이완되어 식후 소화기관으로 몰려야 하는 혈액이 충분하지 않게 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순환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기운이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때 다른 곳으로 흩어지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특히 노년층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니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소화나 면역력이 약한 분,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은 샤워 후에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여기실 것 같은데 식후 바로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그런데요?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에 과일 2개씩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많이 드세요 라는 이야기를 평생 들어왔으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애써온 노력을 깊이 이해하는 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후식으로 과일 하나라는 말이 있지만 건강에 좋다는 마음으로 매 끼니마다 실천해 오신 분들의 정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좋은 의도로 하신 일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준다니 말입니다. 이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식사 후 과일을 섭취하면 과일에 포함된 단당류가 음식물과 함께 위에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배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가스를 만들고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음식을 섞어 먹으면 서로 상극이 되어 병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각각의 음식에는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이를 함부로 섞으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과일은 공복 시에 먹는 것이 좋은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한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과일은 성질이 차가운 것이 많고 식사로 따뜻해진 위장에 갑자기 차가운 것을 넣으면 한열격결이라고 해서 찬 것과 뜨거운 것이 서로 맞부딪혀 소화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과일을 드시고 싶다면 식사 2에서 3시간 후에 드시거나 아예 식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에 과일 하나는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죠. 네 번째는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반대로 바로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소화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식후 운동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식사 직후 걷기가 체중 감량, 소화 개선, 혈당 관리에 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식후 10분 걷기가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벼운 걷기라는 점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기관에 혈류가 집중되어야 하는데 운동으로 인해 근육으로 혈류가 분산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기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 많이 쓰면 다른 곳은 부족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지요. 식후에는 위장의 기운을 집중시켜야 하는데 격렬한 운동으로 기운을 사지로 보내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로 눕는 것도 문제입니다. 식사 직후 누우면 소화액이 위로 올라가 심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서 식후 최소 4시간 정도는 눕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이를 식후백보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 100걸음 정도 천천히 걸으라는 뜻이죠. 너무 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도 않는 중용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식후 30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을 텐데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이를 정좌조식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고르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소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편안한 자세로 앉기, 등을 곧게 세우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이때 허리띠를 너무 조이지 마세요. 2. 깊고 느린 호흡.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소화를 돕습니다. 3. 따뜻한 물 한 모금, 따뜻한 물 반 잔 정도를 마시면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긍정적인 생각. 스트레스는 소화를 방해하니 즐거웠던 일이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세요. 5. 가벼운 복부 마사지.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소화가 촉진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이 바로 100세 건강의 비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뇌에 매일 신선한 자극을 주게 되면 수상돌기의 가지가 더 치밀하고 두터워진다고 합니다. 식후 30분의 올바른 습관은 단순히 소화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죠. 소화가 잘 되면 영양분이 뇌에 충분히 공급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뇌세포의 손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감염과 질병에 쉽게 적응하는 고도로 기능적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장이 건강해야 뇌가 맞다고 했습니다. 위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 소화가 잘 되면 뇌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동의보감은 양생의 원칙을 바탕으로 의학에서 예방의 중요성을 전면적으로 인식한 세계 최초의 의학 서적입니다. 그 원칙은 체계적으로 의료에 통합되었으며 정부 기관에 의해 동의보감을 대량으로 간행 및 보급함으로써 실제적인 양생법을 전파시켰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가장 중시한 것이 바로 침이병, 즉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는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후 30분의 습관들이 바로 이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죠. 양생의 철학은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는 데 덧붙여 생활을 자연의 변화에 맞춤으로써 정신과 몸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여 개인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식사 후에는 소화에 집중하고 잠들 시간에는 편안히 쉬고 활동할 시간에는 적절히 움직이는 것 말입니다. 사계절에 따른 맞춤형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봄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이때는 소화 기능도 활발해지니 식후 30분 후 가벼운 산책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름철, 더운 여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식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말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셔주세요. 가을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 음식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과식하기 쉬운 때이기도 하지요. 식후 30분은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하고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마음으로 느끼며 차분히 쉬어주세요. 겨울철, 겨울에는 몸이 움츠러들고 소화도 느려집니다. 식후에는 따뜻한 곳에서 충분히 쉬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핫팩을 배에 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연령대별로 다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튼튼하니까 나는 괜찮아. 건강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밤새 일하고 불규칙하게 먹고 그래도 다음날 멀쩡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젊다는 것이 무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때 만든 습관이 평생을 좌우하니 지금부터 올바른 식후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특히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하는 습관은 고쳐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작은 투자가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중년에는 정말 힘들지요. 위로는 부모님 걱정, 아래로는 자녀들 걱정, 직장에서는 책임감의 무게까지. 자신을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바로 이때가 건강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식후 30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작은 투자가 나중에 큰 건강 자산이 될 것입니다. 노년에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기운도 없고 이런저런 아픈 것도 생기고 늙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기 쉽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니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식후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후 시간도 좋은 방법이지요. 건강한 노년은 축복이니까 말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격렬한 활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이 위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이므로 식후 30분 뒤에는 위가 비워져 음식물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시간이죠. 소화 과정에서 우리 몸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스트레스나 격렬한 활동은 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건강한 습관은 혼자서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할 때 더욱 효과적이지요. 식후 30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거나 간단한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식후 습관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질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라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죠. 88세가 된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는 진리입니다. 현재 2050년까지 100살에 도달하는 인구가 지금보다 8배 많은 37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 5살 정도의 어린이 절반 정도가 100살까지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세 시대가 정말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식후 30분의 작은 습관들이 그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면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오랫동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제 따뜻함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식후 30분을 지키는 것도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죠.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산더미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며 억지로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소화가 빠르고 어떤 분은 느리지요. 어떤 분은 위장이 튼튼하고 어떤 분은 약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며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속상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몸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자신의 몸 때문에 고민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 깊은 이해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기본 원칙은 지키되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책에 나온 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몸과 대화해 보세요. 예를 들어 위장이 특별히 약한 분은 남들은 30분인데 나는 왜 1시간이나 걸릴까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몸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니까 말입니다. 반대로 소화가 아주 잘 되는 분도 나는 특별한 건가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당신만의 축복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몸의 신호를 잘 듣고
무엇이 편한지 불편한지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건강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때로는 뭐가 맞는지 헷갈릴 때도 있죠. 평생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다고 하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말입니다. 하지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후 30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88세가 된 지금도 저는 매일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은 바빠서 놓칠 때도 있고 피곤해서 대충 넘어갈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환자들을 볼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지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실수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것이죠.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세요. 건강은 결승선이 있는 경주가 아니라 평생 이어가는 여행이니까 말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식후 30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신경 쓸 일은 끝이 없고 그런 와중에 식후 30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꼭 거창하거나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현명한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고마워할 것이고 미래의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그것이 모든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황혼을 위해 더 좋은 한의학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